자, 3월 마지막 주에 펼쳐지는 이제 월말 경마가 되겠습니다. 이제 일정을 좀 앞당겨서 이제 금주부터 야간 경마가 시작이 되는데, 글쎄 좀 무슨 의미로 야간 경마를 하는지는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4월 달까지 이제 야간 경마가 진행이 될 텐데, 뭐 어쨌든 우리는 뭐 매경주 한 경주가 다 똑같다라고 생각하고 또 도전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자, 3월 마지막 주 토요일 3월 30일 펼쳐지는 서울 경마 사전 예상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주 서울 경마는 지금 부산에서 일요일 날 루나스택스 경주가 열리다 보니까 뭐 상당히 많은 기수들이 지금 부산에 내려가 있습니다. 뭐 김태훈 기수, 문세영 기수, 뭐 박태종 기수, 그리고 뭐 유승환 기수, 뭐 이혁 기수, 이현종 기수, 장추열, 조인곤 기수까지. 뭐 내놓으라는 기수들이 다 내려가다 보니까 과연 서울에선 그럼 어떤 기수가 남나? 여기에 또 최근에 좋은 컨디션을 보였던 조재로 기수는 기승정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필에 어떤 기수가 기승을 하느냐, 뭐 이것도 상당히 좀 눈여겨봐야 될 거고요. 뭐 어쩔 수 없이 용병 기수들한테 뭐 눈길이 갈 수밖에는 없는데, 상당히 좀 혼전도도 있는 편성에 기수의 변수까지 있다. 이런 점도 조금 염두에 두셔야 되고, 월말 경마답게 곳곳에 폭탄들이 있으니까 좀 신중하게 접근을 좀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서울 1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암말 별정 A형 12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뭐 길게 설명할 것도 없을 것 같고, 솔직히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마필들이 이 편성에서 이제 우승을 하면 어쨌든 승부는 하겠죠. 근데 이 편성이 아니라면 우승을 노리기는 다 어려운 마필. 뭐 아직은 전적이 그렇게 많은 마필들은 아니다 보니까 뭐 발전할 수 있는 기대치가 있기는 하겠죠. 있기는 하지만 뭐 싹수가 좀 노랗다. 저는 이렇게 보는 마필들이 대거 출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진마 경주고 기본적으로 단거리 경주임에도 불구하고 경주를 전체적으로 주도할 수 있는 뭐 그런 마필이 딱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물론 배당판이 열리면 인기마, 비인기마는 나눠지겠지만 솔직히 그게 큰 의미가 있어 보이지는 않고요. 솔직히 말하면 이런 경주는 그냥 패스해야 되는 경주로 보여집니다. 자, 근데 뭐 참새가 방학은 못 지나가듯이, 어쨌든 뭐 소액으로라도 좀 베팅을 해야지만 경마가 재밌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자, 일단 이번 경주, 저는 이제 조교 모습이나 이런 거로 봤을 때 좀 가능성이 있는 마필을 보고 있는데, 어쨌든 뭐 부진마 경주에서는 어쩔 수 없이 앞선을 가는 마필들이 유리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에 앞선을 갈 수 있는 말이 이 11번 마 큐피드 드림입니다. 외곽에 있다라는 단점은 있지만 어쨌든 문정균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발빠른 마필이 없다라고 보여진다면 이 큐피드 드림이 선행 트라이를 할 가망이 좀 상당히 높고요. 지금 이번 경주에 좀 사전 인기도를 보시면 좀 인기를 끌 수 있는 마필들이 뭐 5번마 코탑이나 7번마 PNS레이, 8번마 썬더스톰, 9번마 꿈의 향기, 10번마 PNS미 뭐 이런 마필들이 좀 인기를 끌고 있는데, 뭐 이 마필들이 뭐 능력이 뛰어나다 뭐죠 이런 느낌은 솔직히 전혀 없습니다. 그냥 고르고 골라서 어쩔 수 없이 인기마가 되는 그런 마필들인데, 자, 일단 이 중에서 이 7번마 PNS레이 김태희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뭐 파이널 보스의 자마,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혈통적 기대치를 갖고 있는 마필들은 아닌데, 이 마필은 저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 완전히 조락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마필이 아직 뭐 주행자세나 이런 게 뭐 갖춰져 있지 않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8번마 썬더스톰이 그나마 직전 경주에 조금 근성을 보였다 정도인데, 글쎄요, 이것도 크게 기대할 거는 없죠. 인기 순위 4위였던 마필인데 8착을 했기 때문에 자기 걸음을 내줬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뭐 김정준 기수가 기승하고 있다. 이 점이 조금은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하지만 인기도에 비해서 배당의 메리트는 저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 9번마 꿈의 향기가 이제 데뷔전을 치르는데 주행 심사를 3번을 거친 마필입니다. 다만 직전 경주에
주파 기록이 좀 좋다. 이것 때문에 좀 많은 인기를 끌 것으로는 보이는데 원체 경주가 빨랐던 경주였죠. 그렇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두기는 어렵지만 이번 경주 편성이 해볼 만한 편성을 만났다라는 거고 PNS미는 헤리카 신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다니까 더 많은 인기를 누릴 수도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그게 다죠. 더 이상 보여줄 거름이 있다 뭐 이런 느낌은 아니고요. 제가 이번 경주 가장 주목하는 마필은 이 1번마 너만을 위해서입니다. 지금까지 두 번을 나왔고요. 뭐 이렇다 할 못을 보여주는 마필도 아니고 일단은 뒷심이 좀 부족해 보이는 그런 마필이기는 한데 자 정우주 기수가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상당히 좀 최선을 다하는 승부를 좀 하고 있는데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이번 경주에 선행을 갈 수 있는 말이 11번마 큐피드 드림입니다. 그런데 외곽이란 불리함이 있죠. 그랬을 때 앞으로 치고 나올 수 있는 말이 이 1번마 너만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너만을 위해서라는 마필이 만약에 선행 승부를 한다면 어쨌든 게이트의 이점도 안고 있고 또 정우주 기수의 특성상 앞으로 나갈 가망이 높은데 발빠른 선행마도 없다. 그럼 경주를 주도할 수 있는 마필이고 그나마 조교 모습이 좀 괜찮아 보이는 게 이 5번마 코탑입니다. 자, 어쨌든 뭐 기본적으로 한산의 자마기 때문에 근데 마체가 너무 작습니다. 그리고 체중 변동이 좀 있기 때문에 이 마필의 당일 현장 체중 상황은 좀 체크는 하셔야 되지만 어쨌든 이 마필도 지금 데뷔전인데 데뷔가 뭐 상당히 조금 주행 심사 자체가 어렵게 지금 통과를 한 마필이기 때문에 강하게 보기는 좀 어렵지만 그나마 조교 모습은 좀 좋아 보였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는 이 1번마 너만을 위해서와 11번마 큐피드 드림이 전체적으로 경주를 주도하는 가운데 따라오는 전개 속에서 그나마 뒷심을 보일 수 있는 이 8번마 썬더스톰이나 데뷔전에 나서는 9번마 꿈의 향기 정도가 좀 따라붙을 수 있는 경주가 되지 않을까. 근데 이 확률도 그렇게 높다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가 믿음을 갖고 베팅할 수 있는 마필이 없기 때문에 베팅 자체는 상당히 좀 힘든 그런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1번마 너만을 위해서 11번마 큐피드 드림 5번마 코탑 그리고 복병마로 8번마 썬더스톰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이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별정 A형 1300m 전체 야란 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좀 부진마 경주입니다. 근데 부진마 경주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공부를 하다 보면 그냥 인기마 구도로 갈 가망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런 구도로 잘 들어오질 않다 보니 배당이 나오기는 하는데 솔직히 배당마를 찾아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일단 저는 이번 경주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 경주가 딱 시작이 되면 이 5번마 글로벌 코디가 전체적으로 경주를 주도할 것으로 보이고 3번마 갈색 도전자가 이제 어깨 짚어 갈 수 있는 말 그리고 외곽에 있는 11번마 턴테이블이 감량의 이점이죠. 김성현 기수가 기승을 하고 얼마나 빨리 붙일 수 있느냐고 이 바로 뒤에 선입권에서 따라갈 전개를 할 1번마 크로키라든가 2번마 썬더여걸 그리고 8번마 아놀드퀸 거의 2선에서 저는 좀 승부가 날 가망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경주입니다. 이 5번마 글로벌 코디는 기본적으로 막강 순발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긴 한데 뒷심이 없는 마필이죠. 장추열 기수가 계속 기승을 하면서 계속 인기마였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경주를 주도할 수 있는 마필이기는 한데 몸싸움에 좀 약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마필인데 콩코드 포인트의 자마 좀 혈통적 기대치가 있는 마필이고 비교적 마필도 좀 비싼 마필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자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번 경주에서도 좀 선행을 갈 가망이 높고 특히나 시시원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다 보니까 더 많은 기대치를 안겠죠. 그래서 인기마가 될 텐데 저는 이번 경주에서는 이 5번마 글로벌 코디가 앞선에 나가게 되면 뒤에서 올라올 마필도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일단 편성상 그리고 전개상으로 글로벌 코디가 조금은 유리한 전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바로 어깨 짚어갈 수 있는 3번마 갈색 도전자 프로칸 기수가 다시 한번 기승을 하고 있는데 직전 경주 인기 1위 마필이었습니다. 근데 스타트가 안 되면서 경주를 망치고 말았는데 이 갈색 도전자도 기본적으로 순발력은 좀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코디가 딱 나갈 때 이 3번마 갈색 도전자가 어깨 짚어 갈 수만 있다면 저는 좋은 승부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외곽에 있는 11번마 턴테이블은 김서영 기수 드디어 1승을 거뒀죠. 근데 이 마필이 순발력은 좋지만 기본적으로 좀 외곽에 있다는 단점 그리고 안게이트에 발빠른 마필이 좀 있다 보니까 전개 자체는 좀 꼬일 가망은 좀 높습니다. 좀 높기는 한데 아직 성장하고 있는 신의 마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앞선의 세 마필의 경쟁이 좀 심할 것으로 보이고요. 올라올 수 있는 이 2번마 썬더여걸 그리고 8번마 아놀드퀸 이 8번마 아놀드퀸이 지금 10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는데 뭐 솔직히 말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마필들 중에서 좀 더 띄워줄 걸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마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다빈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기수에 대한 믿음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마필이고 최근에 성적이 뭐 좋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앞선에서 싸움을 했었던 마필입니다. 주행심사 즉 연습 주행까지 해가면서 좀 전의를 불태우고 있기 때문에 해볼 만한 편성 즉 앞선의 마필들이 그렇게까지 강한 마필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차분하게 좀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포지션만 잡을 수 있으면 막판 한 발을 쓸 수 있는 마필은 8번 아놀드킨. 그래서 따지고 보면 전개에 있어서는 가장 좋은 이점을 안고 있는데 다만 초반에 임다빈 기수가 너무 서두르는 전개를 해서 선행 경합에 휘말리게 되면 이 마필도 뒷심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놀드 퀸이 초반에 선의권 자리 잡고 힘한 배를 할 수 있는 포지션에만 들어갈 수 있다면 저는 이 아놀드 퀸이 이번 경주에서는 가장 좋은 전개가 나올 수 있다. 즉 이번 경주는 마필의 능력도 능력이지만 기수의 능력, 다시 말하면 전개를 어떻게 탈 것이냐에 따라서 상당히 좀 승부가 갈릴 수 있는 그런 경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8번마 아놀드 퀸, 5번마 글로벌 코디, 3번마 갈색 도전자, 그리고 복병마로 2번마 썬더여걸 이 네 마필의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고요. 11번마 턴테이블은 당일 현장 상태 한번 좀 보셔야 될 거고요. 이 마필이 만약에 선행을 갈 수 있다라는 자신이 있다면 한번 좀 노려볼 만한데 선행을 만약에 못 간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어려운 전개가 예상이 되는 마필입니다. 자, 서울 삼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별정 A형 13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뭐 이번 경주도 역시 부진마 경주이긴 한데 가능성을 갖고 있는 마필들이 좀 몇 두 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평성 강도가 완전 뭐 하급 편성이다 뭐 이렇게 보이는 경주는 아닙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에 조금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마필이 1번마 포에틱 누비, 2번마 글로리참, 3번마 베스트대로, 4번마 한평파이터, 6번마 사하라몽 뭐 이 정도가 조금 인기권을 형성할 것으로 보이는 마필인데, 자, 일단 이 중에서도 이 3번마 베스트대로 직전 경주의 인기 1위 마필 앞선 진행을 하고 마지막까지 버텨냈던 마필입니다. 뭐 끈끈한 면이 있는 그런 마필은 아닌데 어쨌든 지금 뭐 싸웠던 두 번의 경주 결과를 놓고 보면 어느 정도 싸움이 되는 마필이고 편성을 잘 만났죠. 이 모던 카우보이의 자마인데 모던 카우보이 자마들이 대체로 고가의 마필들이 많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성적은 그렇게 신통치는 않아요. 근데 그래서 저는 이 모던 카우보이 자마들을 그렇게 많이 추천해 본 적은 없는데 이번 경주 이 베스트대로는 기본적으로 지금 게이트의 이점에 선행을 갈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경주를 주도할 것으로 보이고, 자, 이번 경주 자체가 보면 이 3번마 베스트대로가 선행을 가고요. 1번, 2번, 그리고 4번, 6번이 추입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보는 경주입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이 4번마 한평파이터와 6번마 사하라몽 이 두 마필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높은 것은 사실인데, 자,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 4번마 한평파이터
제가 좋아하는 뭐 푸르칸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막판 뒷심은 분명히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22번을 나와서 3착 2번 한 게 다인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필이 지금 인기만데 이번 편성이 약하다 보니까 한평파이터가 뭐 입상권의 한 자리를 차지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나올 거름은 다 나왔다라고 보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필에 대한 기대치는 저는 좀 떨어지고요. 6번마 사하라몽은 지금 2번을 출전을 해서 데뷔전에서는 뭐 이렇다 할 모습을 보이지는 못했지만 두 번째 경주에서는 어쨌든 막판 탄력을 보이면서 3차까지 올라왔던 마필입니다. 박태종 기수가 주로 기승하던 마필인데 이제 박태종 기수가 부산에 내려가 있기 때문에 이제 최호명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자, 이 마필은 어느 정도 막판 타이밍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마필로 보여지고 저는 솔직히 1번마 포에틱 누비나 2번마 글로리 참에 대한 기대치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1번마 포에틱 누비는 기본적으로 퍼지의 자마 보여줄 걸음은 더 있을 수 있는 마필인데 과연 이동화 기수가 이 퍼지의 자마를 잘 기승을 할 수 있을까 이게 조금 문제가 되는 마필이고요. 자, 제가 복변권에서 보는 마필은 이 9번마 레전드 탑과 11번마 라온 히트맨입니다. 자, 9번마 레전드 탑 지금까지 3번을 나왔는데 뭐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부진마 경주에서 좀 비인기권의 마필을 가지고 신영철 기수가 느닷없이 막판 탄력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마필의 능력도 능력이지만 이제 신영철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다라는 점이 저는 조금 장점이고 어쨌든 이번 경주가 다 부진마 해볼 만한 편성이기 때문에 막판 탄력으로 뚫고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11번마 라온 히트맨은 이제 김성현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물론 1승은 결국은 선행마에서 가져갔죠. 선행마에서 가져갔는데 이제는 뒤에서 올라오는 마필에도 어느 정도 기승수를 좀 보여야 될 때가 됐죠. 자, 기본적으로 머스킷맨의 자마인데 머스킷맨의 자마치고는 크게 기대치를 갖고 있는 마필은 아니지만 어쨌든 막판 탄력은 보이고 있는 마필입니다. 결국 3번마 베스트대로가 강하게 경주를 이끄는 가운데 나머지 마필들이 뒤에서 이제 치고 올라오는 모습이 된다라고 했을 때 가장 근성 있게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이 뭐냐 이 마필을 잡아내야 되는데 저는 일단 그 1순위 후보로는 사하라몽을 보고 있는 거고요. 신영철 기수가 기승한 레전드 탑도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여기에 좀 인기권에서 조금 밀려있을 라온 히트맨이 입상을 한다면 배당의 메리트는 안고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경주고 전체적으로는 미들 마필이 글쎄요 강축이라고까지 할 수는 없지만 3번마 베스트대로 정도는 앞선을 가면서 능력도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런 경주가 후창만반 잘 찾아낸다면 배당의 메리트는 있는 경주입니다. 근데 당일 현장에서 만약에 3번마 베스트대로를 축으로 뭐 한 대여섯 마필이 막 점배당이 나오고 빨간색 배당이 나온다. 이러면 솔직히 배당의 메리트는 없는 경주이기 때문에 당일 배당판을 좀 주시를 하고 배팅을 할 수 있는 경주냐 없느냐를 좀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경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3번마 베스트대로 6번마 사하라몽 9번마 레전드탑 그리고 복병마로 11번마 라온 히트맨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사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7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뭐 이번 경주 뭐 국산마 5등급의 강편성은 아닙니다. 뭐 그렇다고 최악 편성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일단 이번 경주 보시면 이 1번마 너를 응원해 문제는 1700m라는 경주 거리에서 발주가 안 되는 마필이라는 거죠. 근데 물론 막판 탄력은 갖고 있는데 초반 전개가 어떻게 될 것이냐고요. 자, 이번 마스터 체인저는 지금 승군전을 갖고 있는 마필인데 3주 만에 출전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3착을 하면서 아쉬움을 주고 있는데 뭔가 결정력이 부족한 마필이죠. 특히 직전 경주 모습은 거의 압도적인 인기 1위 마필이었는데 글쎄요 처음에 발주를 하면서 약간 삐끗한 면이 없잖아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조금 실패를 했고 그 이후에 좀 쫓아오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자, 이제 승군전이 나왔기 때문에 비록 상대는 좀 강해지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아주 강편성은 아니기 때문에 선위권에서 좀 붙여뛸 수 있는 맞빌이고 감량 이점은 좀 괜찮다. 이렇게 보여지는 맞빌이고 3번 맛 플랜 B는 계속해서 아쉬움이 남는 맞빌이죠. 앞선을 가기도 하고 따라가는 전개도 하는 맞빌인데 딱 거기까지입니다. 자, 4번 맛 기쁨 환호. 뭐 최근의 모습은 바닥권입니다. 바닥권인데 자, 이 맞빌은 강금마입니다. 그러니까 4군에서 레이팅이 깎이면서 이제 5군으로 다시 내려온 맞빌인데 뭐 이런 맞필이 뭐 5군에 왔다고 해서 바로 좋은 성적을 내지는 못합니다. 근데 이번 경주는 편성이 괜찮아요. 기쁨 한호 입장에서는 과연 박으른 기수가 어떤 전개를 택할 것이냐인데 이 맞필도 순발력이 없는 맞필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싸웠던 상대보다는 좀 약해진 모습이죠. 어쨌든 간에 국산마 5군 경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쁨 한호 부담 중량이 많이 올라갔다라는 단점은 있지만 박으른 기수의 전개에 따라서 저는 이마필이 선의권 전개만 좀 할 수 있다면 막판 한 발은 쓸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5번마 신의 여인은 딱 여기까지가 좀 한계가 아닐까. 특히나 최근의 모습은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약편성의 선행만데 이번 경주 앞선 가기도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자, 6번마 행운바람이 승군하고 이 적응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마필도 비교적 앞뒤가 다 되는 전개의 이점을 좀 갖고 있는 마필이기는 한데 승군 이후에 컨디션 저하를 보이면서 최근에 앞에 붙이지도 못하는 그런 마필이 되고 말았는데 여기서 그냥 물러날 마필은 아니지만 어쨌든 당일 현장 컨디션을 좀 봐야 되는 마필이고요. 7번마 동행퍼스트가 직전 경주를 계기로 조금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마필이 뭐 발전 기대치가 그렇게 많은 마필은 아닙니다. 많은 마필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여기서 주저앉을 마필은 아니거든요. 자, 이번 경주 어쨌든 편성의 이점을 좀 만났고 이 앞선 전개를 좀 할 수 있는 마필 선의권에서 따라가는 전개만 할 수 있다면 저는 이 마필이 입상권의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마필이고요. PNS 더킹은 뭐 더 이상 설명할 건 없는데 헤리카신 기수가 기승했고 9번마 원더풀 남초는 될 듯 말 듯한 모습이죠. 항상 초반에 좀 될 것 같다 하다가 안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남는 마필이고 자 10번마 더 플레이어가 드디어 정신을 차렸습니다. 자, 이 마필은 발전 기대치가 분명히 있었던 마필인데 승군 이후에 좀 컨디션 저하를 보이기도 했고 또 강편성에서 많이 싸웠던 마필입니다. 이 더 플레이어가 어쨌든 기본적인 순발력도 갖고 있는 마필이고 막판 끈끈함도 좀 갖고 있는 마필인데 여기에 나와 있는 다른 어떤 마필에 비해서도 편성은 상당히 강편성에서 많이 싸웠던 마필이기 때문에 이 마필이 선행을 가야 되는 마필인데 1700m 외곽이기 때문에 좀 불리할 수밖에 없죠. 불리할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안게이트 쪽에 그렇게까지 막 발빠른 마필이 있지는 않다 보니까 더 플레이어 입장에서는 저는 푸르칸 기수가 초반에 좀 무리를 해서라도 선행을 간다면 막판까지도 버틸 수 있는 마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 경주에서는 가장 안정적인 전개를 할 수 있는 마필이다라고 보고 있고 11번마 슈퍼원은 어쨌든 앞선 전개를 해야 되는 마필인데 일단은 1700의 최외곽 게이트라는 단점 다시 말하면 초반에 힘을 좀 많이 써야 된다라는 그런 단점이 좀 있기 때문에 저는 전개로 좀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마필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뭐 어떻게 보면 좀 간단히 정리를 좀 할 수 있는 마필이지만 더 플레이어라는 마필에 대한 기대치를 저는 상당히 좀 높게 보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10번마 더 플레이어 7번마 동행퍼스트 2번마 스타체인저 그리고 복병마로 4번마 기쁨한호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오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300m 전체 9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좀 조촐한 편성이죠. 월말 경마 치고는. 자, 일단 이번 경주는 이 6번마 라운 스프린터 지금까지 4번을 나와서 한 번에 우승, 한 번에 준우승, 한 번에 3착을 거뒀던 비교적 뭐 준수한 성적을 거두고 뭐 해볼 건 다 해보고 승군을 한 마필입니다.
지금 승군전에 나오고 있는데 편성을 잘 만났죠. 약편성을 만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6번마 라운 스프린터가 뭐 입상의 한 자리는 차지할 것이다. 그리고 일단은 뭐 선취입이 다 되는 전개의 이점까지도 안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라운 스프린터하고 그 다음에 이 8번마 모닝볼드 될 듯 말 듯한 모습을 계속 보이면서 계속 아쉬움을 주는 마필이고 기본적인 근성은 좀 있는 마필인데 이제 김태희 기수가 계속 기승을 하던 마필이죠. 근데 여기에 빅투아루 기수가 기승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발전 좀 더 띄워줄 걸음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은 이 6번마 라운 스프린트와 8번마 모닝볼드 이 두 마필의 조합이 가장 많은 인기를 좀 누릴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에 뭐 해볼 만한 상대 만난 2번마 거미전설이라든가 승군전에 나오는 3번마 맥스위크 뭐 이런 마필들이 좀 경합 상황에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 마필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 6번마 라운 스프린터와 8번마 모닝볼드 이 두 마필 조합의 그 입상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기는 하는데, 자, 국산마 5등급의 편성입니다. 여기에 전체적으로 전개를 좀 흐트러뜨릴 수 있는 마필이 하나가 있거든요. 이 마필이 과연 어떤 전개를 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승부는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마필이 뭐냐면 이 7번마 청계기상입니다. 자, 김옥성 기수와 김영군 기수가 다시 돌아오죠. 자, 청계기상이라는 마필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엄청난 순발력을 갖고 있는 선행마입니다. 최근에는 이 순발력이 많이 사라져 버렸죠. 박어른 기수 기승했었고 김정준 기수가 계속 기승을 했었던 뭐 이런 마필인데, 청계기상은 주로 김옥성 기수가 많이 기승을 했었던 마필이고요. 무조건 도주하는 마필입니다. 근데 최근의 모습으로 봐서는 선행을 갈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할 수는 있는데, 솔직히 이번 경주에 앞선을 갈 수 있는 마필이 6번마 라운 스프린트 정도인데, 이 마필이 제가 봤을 때는 선행 승부를 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따라가는 전개가 가능한 마필이기 때문에 힘 한 배를 하면서 갈 가망이 높다. 전개를. 그랬을 때 선행을 나갈 수 있는 말이 7번마 청계기상입니다. 청계기상이 최근의 경주처럼 이렇게 따라가는 전개 그리고 발주가 안 되는 모습을 보인다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근데 제가 보는 거는 이 청계기상의 박으른 기수가 이번 경주에서 선행을 간다는 조건이라면 저는 충분히 인기마 두 마필의 아성을 깰 수 있는 마필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자, 또 하나의 선행을 갈 수 있는 말이 1번마 바로 챔피언이죠. 이 마필도 상당히 좀 기대치가 있었던 마필인데 12월 31일 경주에서 좀 아쉬운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주행 불량이 나왔던 마필입니다. 그래서 재검을 통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 게이트도 1번 게이트에 이 마필이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입니다. 순발력도 있는 마필이고 마지막 버티는 힘도 있는 마필이긴 한데 조교 모습으로는 도저히 추천을 못 하겠어요. 제가 뭐 조교 전문가는 아니지만 조교 모습으로는 솔직히 그렇게까지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마필이 안 좋아 보이니까 오히려 청계기상이 조금 더 가망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보는 거고요. 또 하나의 마필은 이 9번마 순간의 찬스입니다. 직직전 경주 2월 18일 경주 국산마 육군 고별전에서 이제 우승을 차지하면서 이제 국산마 5군에 승군을 했는데, 직전 이제 승군전이었죠. 2주전. 그러니까 상당히 좀 타이밍을 좀 빨리 잡고 지금 나오는 마필인데, 물론 5군의 승군전이었기 때문에 좀 어려운 승부가 예상이 되기는 했지만 저는 전개 자체가 그렇게 좋지를 못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포지션을 못 잡고 가다 보니까 우왕좌왕하는 가운데 자기 걸음을 지금 못 냈던 마필인데, 이번 경주는 9마필 뿐이 출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진로가 막히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막판 탄력은 분명히 보일 수 있는 마필입니다. 자, 이 마필이 뭐 인기권에서 조금 밀려있을 가망이 높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자기만의 걸음을 낼 수 있는 마필이 저는 9번마 순간의 찬스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초반에 말씀드렸던 2번마 검의전설이나 3번마 맥스위크도 분명히 가능성은 있는 마필인데 저는 배당의 메리트가 별로 없다. 그러니까 이 두 마필이 갖고 있는 능력에 비해서
배당의 메리트는 크게 없지 않느냐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괜히 믿지도 못하는 말에 배당도 없는데 기대를 할 필요는 저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배당만 보겠습니다. 그냥 7번마 청계기상, 6번마 라운 스프린터, 8번마 모닝볼드, 그리고 북병마로 9번마 순간의 찬스,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6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300m 전체 10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단순한 경주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싱거운 경주가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좀 혼전 구도로 갈 수도 있는 그런 편성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뭐 장래 발전 기대치로 보면 이 4번마 코스모런, 그리고 6번마 태평파이터, 이 두 마필이 가장 앞서 보이는 마필입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봤을 때는 이 두 마필의 동반 입상도 좀 유력한 마필이고, 이번 경주가 생각보다는 좀 앞선이 두터워질 수 있는 그런 경주기는 한데, 결국 이 4번마 코스모런과 6번마 태평파이터가 선행을 가는 데 있어서 편안한 선행이 될 것이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편안하게 선행을 두 마필이 갈 수 있다면 두 마필이 손잡고 들어올 가망이 높고, 이러면 아주 싱겁게 끝나버립니다. 근데 저는 이 가능성도 물론 높기는 하지만 이 두 마필이 선행을 가는 데 있어서 좀 괴롭혀 줄 수 있는 마필이 5번마 아인슈페너입니다. 물론 이 마필이 이제 승군해서 아직 그 적응을 지금 못하고는 있지만 기본적인 순발력을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이고, 막판 근성까지도 좀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여기 게이트도 5번 게이트, 딱 스타트가 됐을 때 이 세 마필이 서로 이제 선행 경합을 벌일 수 있는 그런 마필이거든요. 여기에 뭐 3번마 액톤 질주 뭐 이런 마필 정도가 좀 끼어들 거고, 외곽에서 뭐 돌배가 휘어감고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5번마 아이슈페너가 초반 스타트에서는 절대 밀리지 않는다라고 보는 마필입니다. 다만 기수가 이 조상범 기수라는 게 조금은 아쉬움을 갖기는 하는데, 어쨌든 뭐 조상범 기수도 부드럽게 말머리를 하는 기수이기 때문에 결국 이 세 마필이 선행 경합에서 어느 마필이 무너지느냐, 저는 이 싸움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보여진 능력이라든가 향후 발전 기대치까지 생각한다면 4번과 6번의 동반 입상이 유력한 경주기는 하지만 경마라는 게 꼭 능력만으로 들어오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세 마필의 선행 경합이 상당히 좀 재밌어질 수 있는 그런 경주기 때문에 쉽게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 세 마필의 3번마 액톤 질주까지 가담을 해서 네 마필이 치열하게 선행 경합을 한다면 뒤에서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이 어부지리로 입상을 할 수도 있죠. 그 가장 유력한 마필은 역시 9번마 마이티탭입니다. 이동화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7번을 나와서 2번의 우승, 그러니까 좀 기복이 있는 마필인데, 이 마필도 지금 4군에 승군해서는 지금 2번의 경주에서 뭐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못하지만 막판 탄력은 막강한 마필입니다. 근데 문제는, 자, 이번 경주가 앞선이 되게 두텁고 빠른 경주인데 마이티탭이 만약에 이동화 기수가 초반에 조금 서두르는 전개를 해서 선행 경합에 가담을 해버리면 저는 엉뚱한 결과도 나올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솔직히 9번만 마이티탭보다는 제가 뒤에서 올라올 수 있는 마필로 좀 강하게 보는 마필이 8번만 플라이데이입니다. 자, 이 마필은 제가 봤을 때 분명히 근성은 좀 갖고 있는 마필이에요. 근데 전개가 상당히 좀 들쭉날쭉한 마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3, 4코너 지점에서 좀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다가 맥없이 무너지는 그런 경우가 좀 많은데, 오수철 기수가 어쨌든 플라이데이에는 적임 기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수철 기수가 좀 꾹 참고 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뭐 앞선의 마필들이 빨리 가든 뭐 하든 자기만의 걸음, 힘 한 배를 하면서 참고 갈 수 있다면 막판 직선주로에서 분명히 추입 타이밍 한 번은 잡을 수 있다. 물론 제가 보는 관점에서 플라이데이가 자력 승부를 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은데 이번 경주 인기마들이 앞선 진행을 하는 마필이라는 얘기죠.
그럼 그 맞빌들이 서로 견제하는 가운데 막판 혼전 상황으로 가게 되면 플라이데이가 자기만의 걸음으로 올라올 수 있는 맞빌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쎄요, 뭐 플라이데이가 당일 현장에서 어느 정도 뭐 인기를 누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플라이데이가 입상을 하면 어쨌든 이번 경주는 4번과 6번 코스모론과 태평파이터가 전체적으로 배당판을 주도할 거기 때문에 약간의 배당의 메리트는 좀 갖고 있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아주 싱겁게 끝날 수도 있고 또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편성인데 저는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쪽에 보는 그런 편성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조상범 기술을 한번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5번마 아인슈페너, 4번마 코스모론, 6번마 태평파이터, 앞선을 갈 수 있는 세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 보고요. 이 세 마필이 서로 물고 물리는 난타전이 된다면 기회를 한번 볼 수 있는 8번마 플라이데이,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 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7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400m 전체 10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이제 입상 후보군이 뭐 상당히 많은 경주입니다. 뭐 1번마 안양천둥, 4번마 내길의 리더, 5번마 원더풀 스위트, 6번마 날아올라, 뭐 8번마 글로벌 매니, 그리고 10번마 자이언트 스택까지. 어떻게 보면 약간의 좀 혼전 구도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경주고 경주거리가 1400m라는 게 변수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근데 저는 최근의 모습을 좀 감안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맞빌의 상승세가 어느 맞빌이 있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저는 이번 경주를요 6번마 날아올라가 선행을 가고요. 10번마 자이언트 스택과 8번마 글로벌 매니가 이제 선입권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1번마 안양청둥이 추입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 저는 이 네 마필의 경합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6번마 날아올라 7전을 치르고 직전 경주 우승으로 지금 승군을 한 마필입니다. 지금 승군전에 나오고 있죠. 7번 만에 지금 승군을 했다면 뭐 그저 그런 마필입니다. 그저 그런 마필인데 저는 이 마필의 가능성을 좀 높게 보는 이유가 일단 기본적으로 순발력을 발휘할 수 있는 편성의 찬스를 맞이했다라는 것도 있고요. 직전 경주 1400m 경주를 소화를 해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번 경주에 어떻게 보면 이 마필이 이 외곽에 있는 10번마 자이언트 스텝을 제외한다면 단독 선행을 갈 수도 있는 마필입니다. 단독 선행을 갈 수만 있다면 힘한 배가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직전 경주의 이 날아올라의 모습을 보시면 따라가는 전개를 했거든요. 근데 그 전에 나왔던, 그 전에 날아올라가 보여줬던 모습과는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시 말하면 좀 근성이 보강된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자, 이번 경주에서도 역시 뭐 따라가는 전개도 생각은 할 수 있겠지만 저는 헤리카 신기수가 그냥 무조건 선행 내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버틸 수도 있는 그런 맞빌로 보고 있고요. 10번마 자이언트 스텝은 신의 기대치를 갖고 있는 맞빌입니다. 역시 지금 승군전에 나온 맞빌인데 이 맞빌이 데뷔전을 1300을 뛰었는데 만만치 않은 편성을 만났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전을 했던 맞빌이고, 자, 직전 경주에서는 어쨌든 뭐 탱탱볼을 이긴 맞빌입니다. 그러니까 신마치고는 가능성을 좀 갖고 있는 맞빌, 거기에 승군전이기 때문에 감량 이점까지 않았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선의권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막판 한 발을 쓸 수가 있는데 이 외곽 게이트라는 단점을 좀 극복할 수 있느냐인데 1400m 경주거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뒷직선 주로가 좀 길게 나오죠. 그러니까 6번만 알아올라가 선행을 갈 때 그 어깨 짚어 갈 수 있는 마필이 바로 10번마 자이언트 스텝이고, 글로벌 매니는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으로는 능력상으로는 좀 앞서 있는 마필이긴 합니다. 그렇기는 한데 약간의 좀 기복을 좀 보이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어떤 강한 믿음을 갖기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직전 경주 국대 파이터와
어쨌든 맞짱을 떴던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근성은 분명히 좀 갖고 있는 마필이고 상대가 조금은 약해졌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는 마필이고 전개로 봐선 솔직히 제일 유리한 건 1번마 안양청둥입니다. 이 마필도 약간 좀 기복을 보이고 있는 마필이긴 합니다. 승군 이후에 승군 전 그 다음번 경주에는 뭐 이렇다 할 모습을 보이지 못했지만 직전 경주 드디어 국산마 5군에 적응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1400m 경주거리 뭐 어쨌든 추임마라고 해서 경주거리가 늘었다고 무조건 좋지는 않습니다. 좋지는 않은데 이번 경주는 앞선을 진행하는 마필들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경주의 흐름 자체는 그렇게까지 빠를 경주는 아닙니다. 그러면 게이트의 이점으로 안양천둥이 안게이트 바짝 붙어서 최적의 전개만 할 수 있다면 저는 막판 한 발 추입 타이밍은 나온다라고 보는데 문제는 박으론 기수의 특성입니다. 박으론 기수도 앞선을 가는 걸 상당히 좋아하는 기수다 보니까 초반에 이마피를 가지고 너무 힘을 써버리게 되면 막판 올라올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만 좀 조심한다면 저는 안양청둥이 분명히 전개의 이점을 좀 안을 수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뭐 최근 상승세에 있는 이 10번마 자이언트 스텝이 상당히 좀 유리해 보이는 경주이긴 한데 승군전이라는 거죠. 그리고 따라가는 전개를 해야 된다라는 거. 그 점이 조금은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저배당 공략을 하기는 조금은 애매한 그런 경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1번마 안양천둥, 8번마 글로벌맨이, 6번마 날아올라, 그리고 복병마로 10번마 자이언트 스텝,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8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3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이번 경주를 이제 두 가지의 관점에서 전체적으로 경주의 흐름을 좀 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보는 경주입니다. 첫째는 이 7번마 거센 반격. 이 마필이 글쎄요, 능력상으로는 솔직히 저는 이 여기에 나와 있는 마필들 중에 한 수 위라고 보여지기는 하는데 이제 문제는 부담 중량이죠. 57.5라는 부담 중량을 안았다. 그럼 이 거센 반격이라는 마필을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고요. 1번마 템베거가 과연 추입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전개가 나올 것이냐. 요 두 가지 관점을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이 두 마필이 다 인기마가 될 겁니다. 인기마가 될 건데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마필의 능력을 좀 우선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7번마 거센 반격이 비록 그 부담 중량은 지금 많이 올라와 있지만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이거든요. 그러니까 선행을 갈 수 있다면 저는 부담 중량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 마필이 지금까지 싸웠던 편성이 여기에 나와 있는 다른 마필이 싸웠던 편성과는 다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놀던 물이 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부담 중량을 이겨낼 수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과연 선행을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싸움인데 저는 이 마필이 선행을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거센 반격의 이 57.5라는 부담 중량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 이 거센 반격이 선행을 가는 데 있어서 좀 걸림돌이 되는 마필이 뭐 2번마 그린백이라든가 외곽에 있는 10번마 아르곤무적 정도가 될 것으로는 보이는데 솔직히 이 두 마필보다는 저는 스타트 능력은 더 좋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10번마 아르곤무적이 좀 많은 인기를 누릴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이 마필은 좀 위험한 인기마로 보고 있습니다. 직전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인기 2위의 마필이었는데 이제 외곽 게이트에서 물론 상대도 좀 강했죠. 뭐 우루스 퀸의 블랙벨트, 뭐 우루스 퀸은 뭐 비인기 요건의 마필이지만 항상 가능성을 갖고 있었던 마필이고요. 저 경주거리가 1700m로 좀 길었다라는 그런 점은 있기는 하지만 저는 이번 경주도 역시 아르곤 무적이 이 2번 그린백과 7번 거센 반격이 선행을 가는 데 있어도 10번마 아르곤 무적의 전개 자체가 상당히 외곽에서 고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전개가 나오기 때문에, 물론 아르고 무적이 초반에 기습적으로 선행을 가서 앞선을 간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 전개 자체가 꼬일 가망이 저는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인기마이긴 하지만 좀 뒤로 돌리고 싶은 마필이고요. 자, 6번마 학산마초가 지금 승군전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마필은요, 어떻게 보면 좀 강하다는 느낌은 없는데, 그렇다고 이 마필을 쉽게 뒤로 돌릴 수 있느냐 하면 또 그렇지도 않은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능력은 분명히 좀 있는 마필입니다. 원래 이 마필은 기본적으로 앞선 전개를 하는 마필입니다. 근데 최근의 경주를 보시면 승군, 국산마 5군에 딱 승군을 해서 일단 스타트가 안 됐지만 막판 탄력을 보였고요. 그 다음번 경주는 원체 앞선이 강했던 경주였습니다. 직전 경주에 출발이 안 됐어요. 그래서 경주를 완전히 망친 줄 알았는데 막판에 뚫고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근성은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이죠. 자, 어쨌든 이번 경주가 승군전이기 때문에 이 학산마초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강편성을 만났습니다. 강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 상대는 많이 달라졌는데, 자, 김동수 기수 좀 부드러운 기승을 좀 하는 기수인데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일지. 결국 7번마 거센 반격이 제 예상대로 선행을 가서 앞선을 정리하는 그런 그림이 나온다면 6번마 학산마초가 선의권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마지막 한 발을 끈끈하게 좀 노릴 수 있는 마필이고요. 3번마 파인캠프는 딴 거 없습니다. CC1 기수가 기승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저는 CC1 기수, 물론 말 잘 탑니다. 말 잘 타는데 CC1 기수의 가장 큰 장점이 항상 말씀드리지만 전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필을 가지고 꾹 참고 어떤 전개를 타다가 어느 순간에 휘감고 나오느냐, 이제 그거를 잘하는 기수가 CC1 기수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이 3번마 파인캠퍼라는 마필은 좀 기복을 보이고 있는 마필이기는 한데요. 기본적으로 휘감고 나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전개가 이렇게 될 때 7번마 거센 반격이 앞선에 가고 여기에 2번마 학산마초, 10번마 아르고 무적 등이 좀 앞선 전개를 이렇게 할 때 3, 4코너 지점에서 여기를 휘감고 나올 수 있는 마필이 저는 3번마 파인캠프로 보고 있는데, 이 전개를 탈 수 있는 기수라는 얘기죠. CC1 기수가.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파인캠프는 마필의 능력도 능력이지만 전개의 이점을 좀 보일 수 있는 마필. 물론 제가 말한 대로 전개가 안 풀릴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저는 파인캠프가 그 정도의 능력은 좀 갖고 있다라고 보는 마필이고요. 제가 지금 엉뚱하게 보는 마필 9번마 스틸플레이입니다. 자, 이 마필이 데뷔 초만 하더라도 상당히 좀 앞으로 더 띄워줄 수 있는 기대치의 마필이었습니다. 어쨌든 국산마 4군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기 몫은 좀 해내긴 해낸 마필이지만 좀 잦은 병치레도 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출주 주기가 상당히 좀 안 좋았습니다. 2개월에 한 번씩 출주하고 이러다 보니까 경주 감각도 많이 떨어지고 그런 마필이기는 한데, 그래서 아마 이번 경주에서도 인기권에서는 상당히 좀 밀려 있을 겁니다. 밀려 있는데 저는 이 마필이 갖고 있는 이 기본적인 능력은 다른 마필에 비해서 결코 떨어지지는 않는다. 어떻게 보면 이 스틸플라이가 초반 데뷔했을 당시만 해도 거센 반격과 거의 비슷한 능력, 이 정도까지 생각을 했었던 마필이기 때문에 아주 강한 마필은 아니었지만 자기 걸음은 내고 막판에 근성으로 올라오는 힘은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이거든요. 자, 이번 경주도 솔직히 출주 주기도 11주 만에 출주했기 때문에 출주 주기도 좀 길어지긴 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는 해볼 만한 편성 많았습니다. 여기에 나온 마필들 중에서 7번마 거센 반격을 제외하고는 그렇게까지 능력마가 있다, 이렇게 보이는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경마라는 게 꼭 인기순으로 들어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앞선의 마필들의 마지막 커점을 좀 뚫고 나올 수 있는 마필이 저는 9번마 스틸플레이 가능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배당의 메리트는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인기 많은 1번마 템베거나 10번마 아르고 무적을
좀 뒤로 돌리고 가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7번마 거센반격, 3번마 파인 캠프, 9번마 스틸플레이, 그리고 복병마로 6번마 학산마초,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구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4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 저는 배당이 문제입니다. 배당. 이 무슨 얘기냐면, 저는 이번 경주에 믿음을 갖고 있는 마필이 나오거든요. 이 8번마 월드 블레임. 아마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월드 블레임 데뷔전에서 제가 이 마필을 추천을 했었는데 고배당이 주인공이 됐죠. 거의 뭐 바닥에서 그냥 올라온 마필입니다. 그리고 직전 경주 인기 1위인데 전개를 못 탔죠. 스타트가 안 됐는데 초반에 너무 힘을 뺐습니다. 그러면서 꾹 참고 가지를 못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좀 아쉬움을 좀 남겼는데, 저는 이 월드블레임이라는 마필은 원체 고가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기대치도 있고 혈통이 상당히 좋다. 이것 때문에 월드블레임은 아마 앞으로 당분간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인기마가 될 텐데, 저는 이 마필은 상위군까지 간다에 크게 의심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 기복을 보이고 갈 것이냐. 왜냐하면 스타트가 그렇게 좋은 마필이 아니다 보니까. 근데 좀 중장거리로 계속 가면 갈수록 이 월드블레임의 진가는 나올 것이다. 근데 문제는 절대 서두르는 전개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번 편성에서 저는 이 월드블레임에 대한 어느 정도의 믿음을 좀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10번마 달콩, 끈끈함을 보이고 있는 마필이죠. 솔직히 말하면 뭐 아주 능력 있는 마필의 성적은 아닙니다. 근데 항상 보면 좀 뭐라고 할까요? 좀 편성 자체도 상당히 좀 강했었고 거기서도 싸움을 했었던 마필입니다. 그리고 근성을 갖고 있고 막판 탄력도 좀 갖고 있는 마필인데, 저는 결국 이 두 마필의 동반 입상을 내심 기대하고 있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경주고요. 여기에 선행을 갈 수 있는 9번마 마이티짱 정도가 달라붙을 수 있는 그런 편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8번 월드블레임과 10번 달콩, 이 두 마필의 조합이 뭐 최저 배당이 될 가능성이 좀 높은데, 그 배당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저는 배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정도지, 이 마필 자체는 솔직히 이 두 마필을 제외하고 배팅을 하기는 저는 좀 어려운 경주다. 제 나름은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월드블레임과 달콩, 그리고 여기에 끼어들어갈 수 있는 전개로 끼어들어갈 수 있는 마필이죠. 9번마 마이티짱. 이 세 마필의 싸움에서 좀 건드려 볼 수 있는 마필이 11번마 라운더맨 정도인데, 글쎄요, 저는 이 마필이 편성 자체가 좀 웬만한 편성이라면 입상 가능성이 높은 마필이긴 한데, 이번 편성은 솔직히 제가 봤을 때 절대 약편성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운더맨까지 생각을 하기에는 좀 너무 넓죠. 그러니까 이 마필을 완전히 뒤로 돌리지는 못하지만 강하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저는 월드블레임에 대한 믿음, 그리고 달콩에 대한 믿음, 이걸 어느 정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라운더맨은 또 김효정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다 보니까 글쎄요, 잘해야 3차권 정도?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경주입니다. 결국 저는요, 9번마 마이티짱이 선행을 가고 8번마 월드블레임과 10번마 달콩이 막판 추입 탄력을 보일 건데 넘어설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9번마 마이티짱이 선행을 가는데 좀 옆에서 건드려 볼 수 있는 말이 11번마 라운더맨인데, 어느 마필이 과연 초반 승기를 잡을 수 있느냐의 싸움인데 오히려 마이티짱이 더 낫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경주고요. 뭐 안게이트 쪽에 있는 마필들도 뭐 최근의 모습을 보면 뭐 1번마 라스트 피치도 상승세가 상당히 좋은 마필이고, 6번마 뉴킹맨은 직전 경주에 프로칸 기수가 기승을 하고 놀라운 탄력을 보여줬던 마필이고, 프로칸 기수가 이번에 찬란한 폭풍을 타는데 기본 능력은 있는 마필이긴 하지만 솔직히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말 저 말 다 봐서는 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특히나 이런 저배당 경주에서는 믿음이 있다면 강하게 배팅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크게 믿음이 없다면 솔직히 배팅을 멈춰야 되는 그런 편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8번마 월드블레임, 10번마 달콩, 9번마 마이티짱, 그리고 복병마로 11번마 라운더맨,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식경주입니다. 국산마 3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200m 전체 여러 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국산마 3등급의 단거리 경주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기본 순발력들은 다 갖고 있는 마필들이 나오기 때문에 전개에 있어서 예상 외의 승부가 많이 펼쳐지는데, 자, 일단 이번 경주는 이 1번마 큐피드 워리어, 5번마 컴플리트 레벨, 8번마 바잉 블레이드, 9번마 BJ 스톰, 이 마필들이 이제 선행 경합을 할 가망이 상당히 높은 경주고요. 여기에 11번마 금화올로가 전개로서 마지막 한 발을 노릴 수 있느냐, 이 경합으로 저는 보는 경주입니다. 뭐 이 이외에도 순발력 좋은 마필들이 대거 출전을 한 경주이긴 합니다. 특히나 이제 야간 경마지 않습니까? 야간 경마에 이제 라이트가 켜진 상태에서 단거리 경주다 했을 때는 앞선에 가는 마필들이 절대적으로 유리한데, 이제 문제들이 좀 있죠. 자, 1번마 큐피드 워리어는 일단 신영철 기수의 기용은 상당히 좋습니다. 어쨌든 적인 기수기 때문에. 근데 이 마필이 지금 15주 만에 지금 출전을 했다. 이 점이 조금 마음에 걸립니다. 출주 주기가 길어졌다라는 건데, 다만 1번 게이트의 신영철 기수, 지금 서울의 기수들이 많이 지금 부산에 내려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고창 기수인 신영철 기수 같은 기수가 여기서 선행을 간다면 버틸 가망이 저는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 이 큐피드 워리어라는 말 자체가 순발력도 있지만 막판 근성도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렇기는 한데, 다만 경합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조금은 아쉬움을 남길 수도 있다. 이 점이 좀 문제가 되고요. 자, 5번마 컴플리트 레벨은 어쨌든 발전 기대치로 봐서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기본 능력은 분명히 있는 마필인데 지금 37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월 16일 경주에서 이 마필이 인기 1위 마필이었는데 졸전을 펼쳤죠. 그렇다고 상대가 강했냐면 강하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기대치 이하의 모습을 보이고 장기 휴양에 들어갔다가 지금 휴양 복귀 전에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부담 중량이 많이 내려갔죠. 마이너스 6kg 상당히 많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주행 심사 모습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이 휴양 공백을 극복을 할 수 있느냐죠. 근데 원체 기본적인 능력은 갖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극복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자, 8번마 바잉 블레이드는 원래 엄청난 순발력을 갖고 있던 마필인데, 자, 이 마필이 이제 직전 경주 이제 그 부담 중량이 많이 높아졌죠. 그러다 보니까 감량 이점 있는 이상규 기술을 기용을 했습니다. 자, 이게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감량에 이점이 있다라는 건 상당히 좋기는 한데, 과연 이상규 기술을 믿을 수 있느냐? 그렇다고 웬만한 기술을 태워서 또 뭐 부담 중량이 뭐 57.5 막 이렇게 돼 버리면 바잉 블레이드 입장에서는 좀 위험한 상황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광한민 조교사가 어떤 승부를 걸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상규 기수가 이 바잉 블레이드를 가지고 의외의 기습 선행을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선에서 버티는 말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개만 잘 풀려서 1번마 큐피드 워리어가 나갈 때 8번마 바잉 블레이드가 어깨 짚어갈 수 있다면 저는 막판 버티는 힘은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6세가 된 마필이고 서서히 좀 이제 하향세에 접어들기는 하겠지만, 이 정도 편성이라면 충분히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마필이 될 거고요. 자, 9번마 BJ 스톰도 지금 16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출주 주기가 좀 길어졌다는 단점은 있지만, 이 마필은 항상 근성을 가지고 끈끈하게 뛰는 마필입니다. 물론 약간의 좀 기복을 보인다라는 그런 단점은 있지만, 선입권 끝자락에만 붙여서 뛸 수 있다면 저는 막판 한 발을 분명히 노릴 수 있는 마필인데, 문제는 초반 전개에 있어서 어느 정도 앞에 붙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을 경우, 왜냐하면 이번 경주는 앞선에
안게이트 쪽에 발빠른 마필이 많다 보니까 자리를 못 잡았을 경우가 문제입니다. 이 정정희 기수가 보면 마필을 기승을 하는 거를 보면 상당히 좀 마필의 그 어떤 전개에 있어서 포지션을 잘 잡고 가는 기수긴 해요. 근데 그 포지션을 딱 놓치는 순간에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좀 우왕좌왕 좀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정희 기수가 좀 제가 좋아하는 마필들에 좀 많이 탑니다. 많이 기승을 하는데 보면 어쨌든 정말 어이없는 승부를 할 때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솔직히 좀 포지션을 좀 잘 못한다 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마필을 믿고 좀 기승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 점에 있어서는 저는 조금은 아쉽습니다. 이 BJ 스톰이라는 마필도 분명히 여기서 이렇게 물러날 마필은 아니기 때문에 뭐 공백은 좀 있지만 가지고 있는 기본 능력으로는 충분히 통할 수 있는 마필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문제는 이 인기마가 될 11번 막 금화올로입니다. 이 마필이 좀 인기를 얻는 이유는 이 마필은 좀 기복마거든요. 그리고 CC1 기수가 기승을 했다라는 게 상당히 좀 장점으로 작용을 하고 아까도 언급드렸지만 감고 나올 수 있는 마필입니다. 3, 4코너에서 휘어 감고 나올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많은 인기를 좀 누릴 것으로는 보이는데 저는 이번 경주에서 이 금화올로를 뒤로 돌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야간 경마라는 거죠. 그리고 이건 앞선이 상당히 두터워질 경주고 전개가 상당히 빠르게 흘러갈 가망이 높은 경주입니다. 그랬을 때 과연 금화올로가 전개를 잡을 수 있느냐,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느냐. 그럴 때 잘못하면 앞선이 상당히 두텁다 보니까 3, 4코너에서 휘어감고 나오는 데 있어서 거리적 손해를 상당히 많이 볼 가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막판 탄력에서 좀 걸음이 무뎌질 가망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금화올로는 꾹 참고 가면서 막판에 힘을 내야 되는 마필이거든요. 그랬을 때 잘못 전개를 타버리게 되면 막판에 힘을 소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전개로 봐서 금화올로가 어떻게 보면 전개로 유리한 게 아니냐. 왜? 앞선의 마필들이 상당히 많고 치열한 난타전이 될 거기 때문에 전개로 유리하지 않느냐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저는 오히려 거꾸로 이번 경주에는 금화올로의 전개가 저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는 야간 경마의 특성까지 감안을 했을 때 앞선 전개를 하는 마필들의 뒷심이 그렇게 없는 마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앞선에서 경주가 끝날 가망이 높다. 이렇게 보는 편성입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1번마 큐피드 워리어, 8번마 바잉 블레이드, 5번마 컴플리트 레벨, 그리고 복병마로 9번마 BJ 스톰,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하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11경주입니다. 2등급 국산마 한정 연령 오픈 핸디캡 20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국산마 한정 경주기 때문에 이제 외산마 없이 국산마들만 출전하는 경주죠. 자, 저는 일단 이번 경주는 기본적으로 인기마가 선전할 수 있는 구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인기마가 3번마 스포블레이드, 4번마 도끼불패, 9번마 드래곤스타, 10번마 파이어파워. 아마 이렇게 네 마필 정도가 좀 인기권의 마필이 될 텐데, 자,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 9번마 드래곤스타, 놀던 물이 다른 마필입니다. 물론 뭐 4세마죠. 그러니까 이 편성에서는 신마라고 볼 수 있는 마필입니다. 신예마라고 볼 수 있는 마필인데, 어쨌든 뭐 대상 경주도 자주 출전하는 마필이고, 막판 탄력, 근성, 이거는 막강한 마필입니다. 그리고 이 마필도 발주가 그렇게 안 되는 마필이 아니죠. 그러니까 선의권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이제 마지막 타이밍을 보는 마필입니다. 어쨌든 뭐 2000m 경주가 의외로 앞선 전개를 하는 마필들이 좀 유리한 전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드래곤스타 입장에서는 최대한 좀 선의권에 붙여가면서 막판 한 발을 노리는 그런 전개로 간다면 이 9번마 드래곤스타는 글쎄요, 일반 경주에서는 항상 강자가 될 수밖에 없는 저는 그런 마필로 보고 있고, 자, 상대마로는 직전에 드래곤스타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던 이 10번마 파이어파워. 자, 이 마필이 연승을 달리다가 한번 좀 꺾였었는데 이제 최근에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자기 걸음은 분명히 내는 마필입니다. 이 파이어파워라는 마필이 전형적으로 강한 임팩트를 갖고 있는 마필은 아닌데 끈끈함을 갖고 항상 뛰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 역시 2000m 경주 거리에서 선입권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막판 한 발을 좀 노릴 수 있는 그런 마필이긴 한데, 자, 문제는 이 마필이 초반에 너무 서두르는 전개를 만약에 한다면 좀 의외의 실패를 맛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철호 기수가 꾸준하게 아까 끈끈하게 좀 참고 가는 그런 전개를 좀 해야 될 가망이 높고요. 여기에 3번마 스포블라이드는 좀 앞선 전개를 좀 할 수 있는 마필이긴 한데, 자, 이분이 승군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강한 믿음을 갖기는 좀 어렵지만 전개로 봐서는 선행마 바로 뒤에 붙어서 갈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자, 이번 경주의 인기마 중에 하나가 이 4번마 도끼불패입니다. 어쨌든 뭐 막강 순발력을 갖고 있고 이번 경주에서는 어떻게 보면 도주성 선행을 갈 수 있습니다. 자, 2000m라는 경주 거리가 부담스러울 수는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00m는 앞선 마필들이 더 유리한 전개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특히나 이 도끼불패가 이번 경주 발빠른 마필이 별로 보이지 않는 경주다라고 했을 때 초반에 선행으로 내빼놓고 힘 한 배만 할 수 있다면 버틸 수도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도끼불패가 물론 발빠른 순발력으로 선행은 가겠지만 직직선주로 3, 4코너 지나는 시점에서 과연 어느 정도까지 뒷마필과 거리를 벌릴 수 있느냐인데, 저는 이 도끼불패에 치대는 마필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게 뭐 3번마 스포블레이드라든가 또는 뭐 7번마 원더풀 K라든가 이런 마필들, 그리고 8번마 루킹굿도 감아 나오는 마필이기 때문에 좀 3, 4코너 지점에서 만약에 도끼불패를 압박하기 시작하면 이 도끼불패의 마필의 특성상 길게 가는 걸음이 잘 나오진 않을 것이다. 그러면 끝걸음이 좀 무뎌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전개를 생각해 봤을 때 도끼불패가 갖고 있는 인기도에 비해서 저는 배당의 메리트는 크게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기마 중에서는 이 4번마 도끼불패가 좀 불안한 요소를 갖고 있고 3번마 스포블레이드가 승군전이라는 단점을 좀 안고 있죠. 자, 제가 여기서 조금 엉뚱하게 보는 마필이 두 마필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2번마 에이스의 함성이고 또 하나는 5번마 럭키월드입니다. 자, 2번마 에이스의 함성은 3착 전문 말이죠. 3착을 상당히 많이 한 마필입니다. 지금까지 40번을 나와갖고 우승 5번, 준우승 5번, 3착 11번을 한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3착 전문 마필이기 때문에 뭐 근성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인데, 이 마필은요 추임마입니다.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추임마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항상 추입 타이밍이 한 발 늦어서 아쉽게 3착을 하는 마필입니다. 자, 이제는 7세가 된 마필이기 때문에 더 이상 걸음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 경주가 어쨌든 앞선이 좀 발빠르게 가기는 하겠지만 3, 4코너 이후에 압박이 좀 들어간다면 앞선의 마필들이 걸음이 무뎌질 가망이 상당히 높은 경주입니다. 거기에 9번마 드래곤스타나 10번마 파이어파워도 선입권 전개를 하는 마필이기 때문에 3, 4코너 이후에는 승부수를 띄울 수밖에 없죠. 그랬을 때 부담 없이 올라올 수 있는 말이 에이스 함성이고, 같은 맥락의 마필이 5번마 럭키월드입니다. 럭키월드는 항상 출발이 문제인 마필이죠. 근데 막판 근성 그리고 탄력은 분명히 있는 마필이긴 합니다. 근데 뭐 이 마필도 이제 6세가 되면서 이제 하향세에 접어들긴 했지만 글쎄요, 2등급의 웬만한 편성이라면, 아주 강편성만 아니라면 막판 탄력을 분명히 보일 수 있는 마필입니다. 자, 여기에 송재철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다. 제가 믿음을 많이 갖는 기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뛰는 기수이기 때문에 저는 럭키월드가 어쩌면 추입 타이밍을 한번 잡을 수 있고, 럭키월드가 입상에 성공한다면 뭐 2번마 에이스 함성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어느 정도 배당의 메리트는 갖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경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는 뭐 2000m가 앞선이 상당히 유리한 경주긴 하지만 앞선의 마필들이 조금 불안 요소를 좀 안고 있기 때문에 선입권 내지는 바닥권에서 추입하는 마필들한테도 한 번의 기회는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 편선입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9번마 드래곤스타, 10번마 파이어파워, 2번마 에이삼성, 그리고 복병마로 5번마 럭키월드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